화이트보드라는 어플을 쓰시면 하나의 화이트보드에 여러 명이 들어와 가지고 공유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용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한 번씩 도화지랑 색연필 나눠주고 한 도화지에다가 과학 신문 만들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죠. 당연히 좋은데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재중입니다. 오늘 제가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좀 규모를 크게 했거든요. 다른 학교의 교사들도 보러 올 수 있고,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도 초빙을 해가지고 좀 자문도 받아가면서 규모가 크게 공개 수업을 좀 했는데 좀 준비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라줘서 좀 성공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또 AI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과정을 패들렛으로 구성을 했고요. 처음에 사전학습을 하죠. 사전학습을 패들렛 TA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들은 아래에 있는 단어들을 빈칸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전자기 유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로, 이런 식으로 옳은 단어를 다 집어넣어 보면, 적절한 단어를 다 집어넣고 오른쪽 위에 제출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축하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한 1, 2분 만에 사전학습에 대한 이해 정도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발전 방식인 풍력 발전의 원리를 전자기 유도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때 자바 실험실이라고 해가지고 과학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는 과학 시뮬레이션이 모여있는 사이트죠. 딱 보여드리면 학생들한테 풍력 발전기의 원리를 전자기 유도에 기반해서 설명해주기 딱 좋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개 수업의 컨셉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요 4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듣기 활동, 저의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죠.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학생들이 설명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딱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설명을 해서 듣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패들릿 TA로 만들었거든요. 인공지능이 만든 읽기 자료죠. 하나씩 눌러볼게요. 태양광 발전, AI가 만든 텍스트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원리, 장점, 단점, 그리고 TMI,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는요. 나 설명, 원리, 장점, 단점, TMI,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성으로 비슷한 양,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비슷한 수준의 글을 AI가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리겠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우리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듣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6개를 만들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써놓은 거를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글들의 일관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끌고 오면은. 근데 이제 패들렛 TA로 읽기 자료를 딱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리면요, 패들렛 들어와가지고 제가 요즘 여기 패들렛 TA에 아주 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들어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사전학습 확인할 때 단어 맞추기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서 했거든요. 빈칸 채우기 활동이 있죠. 여기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일부러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학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주제 학습 목표에다가 전자기 유도, 지금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전자기 유도의 정의 생성,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제가 이때 만들 때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추가 설명에다가 전자기유도의 정의와 전자기유도로 강한 전류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언급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만 해도 센스권 만들어준다. 학생용 재생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읽기 자료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내리시면은 여기 읽기 지문 보이시죠? 읽기 지문. 여기다가 적절한 수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읽기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목에서 했지만 중학교 3학년 정도로 설정을 해야 보편적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을 해주더라고요. 여기다가 조력 발전을 주제로 해서 추가 설명에 설명, 원리, 장점, 단점,
TMI로 구성된 설명문을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도 이거 AI가 만든 그림인데 뭐 얼추 조력 발전기가 이렇게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클릭 한번 하시면은 또 다른 AI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저는 이 그림이 좀 더 마음에 드네요. 학생들이 한 5분 안에 간단히 읽을 수 있는 읽기 자료가 만들어지죠. 이거를 내보내기, 구글 닥스로 내보내기를 하면은 저의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거기서 링크를 따와서 패들릿에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닥스 형식, 구글 문서 형식으로 생성이 되죠.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만 추가 설명은 놔두고 위에 거만 바꾸면 돼요. 태양광 발전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만 바꿔서 재생성만 누르면은 또 비슷한 구성으로 설명, 원리, 장점, 단점, TMI 이런 식으로 쉽고 빠르게 읽기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내보내기 구글 닥스로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읽기 자료가 여기에 지금 링크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한테 시간 한 10분 정도 주고 읽어보면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의문점, 뭐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호기심이라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20명 30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챗GPT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을 챗GPT에게 질문하여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재밌는 결과가 있으면 공유해 보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준 게 풍력 발전기가 왜 흰색인가에 대해, 뭐 노란색 발전기, 빨간색 발전기, 초록색 발전기 본 적 없으시죠? 네, 왜 흰색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흰색으로 만들어야 태양빛에 의한 과열이 방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문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어디서 이 일을 잘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을 보시면 태양열 발전기는 왜 둥근 모양일까? 조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집까지 전달이 되는가? 태양광 발전은 추운 곳에서도 잘 작동이 될까? 일상생활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등등, 이렇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절대로 봐둘 수 없는 뭐 하찮은 질문들도 있고 사소한 질문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까지 GPT가 많이 해결해 줍니다. 그럼 이제 뭐 교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같이 학생들이랑 배움에 대해서 깊어지고, 그리고 GPT가 분명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사가 채워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챗GPT를 학습 파트너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듣기, 읽기 활동이 끝났습니다. 쓰기 활동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비주얼 싱킹 기법이랑 화이트보드라는 공유 드로잉 어플을 이용을 했어요. 공유 드로잉 어플 같은 경우는 한 도화지에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동시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플인데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좀 보여드리면요, 한 조당 4명씩 조력 발전을 맡은 아이들, 원리, 장점, 단점, TMI, 바이오 에너지 맡은 애들 결과물이고요. 수소 연료전지 결과물이고요. 한 15분 정도 줬습니다. 시간은. 네, 그걸 감안하고 보면은 학생들 생각보다 이제 수준 높게 잘 만들었죠. 태양열 발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일종의 비주얼 싱킹 방식으로 협업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쓰기 활동까지 구현이 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라는 어플을 쓰시면 하나의 화이트보드에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공유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용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한 번씩 도화지랑 색연필 나눠주고 한 도화지에다가 과학 신문 만들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죠. 당연히 좋은데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이제 색연필 나눠줘야 되고 도화지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좀 준비에 대한 부담이 덜 하니까 애용하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방금 만든 비주얼 싱킹 자료를 띄워놓고 조별 대표 한 명이 발표, 1분 발표,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즘에 애들이 쇼츠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1분 이상 넘어가는 걸 집중을 못해요. 1분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잽퀴즈 이용해가지고 영상평가 활동까지. 아시죠? 이거는 제가 잽퀴즈 같은 경우는 한번 컨텐츠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여기 들어와가지고 배운 내용 확인하면서 형성평가까지 해서 도입 전개 정리 깔끔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